바다 건너 다시 만난 사랑. 비어있는 강가의 낡은 돛담배 한 척이 외롭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물 한 개가 피어오르는 전라남도 남원, 평화로운 초가집 지붕 위로 아침 햇살이 부서집니다. 하지만 이내 먹구름이 몰려오듯 한 시대가 끝없이 부서지던 순간 그 파편 위에서 피어난 사랑이 있었습니다. 사랑은 시대의 경랑을 견뎌낼 수 있는가? 옥녀의 해사한 미소와 그런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는 최척의 깊은 눈빛과 두 남녀의 모습 위로 이내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불길과 비명소리 그리고 칼날이 부딪히는 전쟁 장면이 섬광처럼 교차합니다. 만남과 맹세, 첫 만남, 전라 지역의 활기 넘치는 단오제 축제, 북과 장구 소리가 흥겹게 울리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퍼집니다. 최척은 친구들과 함께 거닐다 우연히 시를 읊으며 자수를 파는 옥녀를 발견합니다. 그녀의 자수에는 시구가 섬세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최척이 멈춰서서 그녀의 자수를 가만히 응시합니다. 이 자수는 단순히 술을 놓은 것이 아니요. 시를 담았구나. 글을 읽을 줄 아는 평민이 드무니 시를 새겨 파는 것이 이 계집의 얄팍한 상술이지요. 그대의 눈빛에서 바다보다 깊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 자수에는 삶의 아픔과 희망이 함께 담겨 있어. 옥녀는 자신을 평범하게 보지 않는 최척의 진심에 감동합니다. 두 사람은 축제가 끝날 때까지 밤이 이슥하도록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마음에 깊은 감정이 싹트는 것을 느낍니다. 비밀 혼례, 최척은 양반 가문의 아들로 평민인 옥녀와의 혼인을 허락받을 수 없습니다. 최척의 집안에서는 이미 권세가의 딸과 혼인을 추진 중입니다. 갈등하던 최척과 옥녀는 몰래 혼인하기로 맹세합니다. 늦은 밤, 정생의 집에서 두 사람의 소박한 혼례가 치러집니다. 옥녀의 손에는 최척이 선물한 낡은 은비녀가 들려 있습니다. 이 비녀가 비록 화려하진 않으나 내 마음은 이보다 더 진실하고 간절하오. 전하의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 비녀가 부디 저희의 인연을 굳건히 지켜주길. 두 사람은 달빛 아래서 서로에게 영원한 사랑을 맹세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금지된 사랑은 곧 다가올 비극적인 운명에 대한 예고편과 같습니다. 달빛이 이들의 행복한 모습을 비추는 그 순간 옥녀의 눈빛에 언뜻 불안과 슬픔이 스칩니다. 전쟁 발발, 한밤중 갑작스러운 종소리와 북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최척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징집을 명하고 옥녀는 눈물을 흘리며 최척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걱정 마시오. 반드시 돌아와 당신을 다시 찾을 것이오.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어디에 있든 반드시 돌아오세요. 최척은 눈물을 삼키며 징집병들 속으로 사라지고 옥녀는 피난길에 오릅니다. 그들이 서로에게 건넨 마지막 마른 것은 파도에 휩쓸린 듯 혼란 속에서 덧없이 흩어집니다. 이별과 방황, 전장의 최척, 남원성 전투에서 전쟁은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었고 그의 그리움은 갈 길 잃은 배처럼 망망대해를 떠돌았습니다. 전랑과 이별, 불타는 남원성, 피비린내와 불길이 뒤엉킨 전장에서 최척은 동료들과 함께 결사적으로 싸웁니다. 친구 하나가 쓰러집니다. 최척! 끝까지 싸워주게. 동료 병사는 숨이 끊어집니다. 나는 반드시 살아남겠다. 옥녀여, 반드시 돌아가 그대에게 가리라. 그의 눈에 눈물이 맺히고 곧 화염 속으로 뛰어듭니다. 칠흑 같은 밤, 왜군의 배 안에서 수많은 포로가 지친 몸으로 쓰러져 있습니다. 옥녀는 가슴 속에 숨겨둔 최척의 비녀를 꼭 쥐고 있습니다. 최척, 이 작은 비녀가 우리 맹세를 지켜주고 있어요. 살아서 다시 만나야만 해요. 동료 포로가 흐느끼며 말합니다. 부인, 우리 모두는 결국 죽을까요? 아니요. 나는 죽지 않을 겁니다. 끝까지 살아남아 남편을 다시 만나야 합니다. 그 희망 하나로 견딜 겁니다. 흔들리는 등불 속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면서도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최척은 폐허가 된 고향 마을을 돌아다니며 잿더미 속을 헤매고 있습니다. 옥녀, 어디 있소? 이웃 노인이 고개를 젓습니다. 옥녀 아씨라면 전쟁통에 죽었단 얘기도 있고 왜군에게 끌려갔단 얘기도 있네. 허나 누구도 확실히는 모르지. 최척은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줍니다. 죽음보다 참혹한 건 그대의 소식을 모른다는 것이구나. 한강변에 홀로 서서 멀리 떠나는 배를 바라보며 최척은 눈물에 젖은 얼굴로 속삭입니다. 혹시 저 배 끝에 옥녀 그대가 있는 건가? 일본의 어느 포구에 오노이라의 집에서 오노이라가 옥녀 앞에 정중히 앉아 있습니다. 그대는 이국의 땅에서 자유를 잃었소. 허나 내가 그대를 아내로 맞이한다면 더 이상 포로가 아니오. 조선 땅은 있고 내 사람이 되어주시오. 장군의 은혜는 크오. 그러나 내 몸은 쇠사슬에 묶였어도 내 마음은 이미 남편과 하나가 되었소. 우리는 죽어서도 함께할 것을 맹세했습니다. 그 맹세를 저버릴 수는 없습니다. 오노이라는 잠시 말을 잃고 고개를 숙입니다. 그 절개, 실로 놀랍구나. 그대 같은 여인을 억지로 가둘 수는 없겠지. 옥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육체는 속박되었지만 그녀의 정신은 자유롭습니다. 기적 같은 재회. 일본 오노이라의 집에서 깊은 밤에
옥녀는 창가에 앉아 먼 하늘을 바라봅니다. 오노이라가 조용히 들어옵니다. 옥녀, 아직도 잠을 못 이루는가? 내 마음은 늘 고향에 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다면 반드시 저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오노이라는 그녀의 곁에 앉아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합니다. 그대의 절개. 나는 오래도록 지켜보았소. 내 나라의 여인들이라면 이미 마음을 굽혔을 터인데 그대는 끝끝내 굽히지 않았지. 그래서 결심했소. 그대를 가둘 수는 없겠구나. 옥녀는 놀라 오노이라를 바라봅니다. 장군, 무슨 말씀을? 내가 배를 마련했소. 이 땅을 떠날 수 있도록. 고향으로 갈지 남편을 찾아갈지는 그대의 자유요. 옥녀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무릎 꿇고 절을 합니다. 장군의 은혜 죽어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 발걸음은 오직 한 사람, 제 남편 최척을 향해 있습니다. 그대의 눈빛이 이미 답을 말해주고 있구나. 가시오. 그러나 기억하시오. 그대 같은 이는 평생 한 번도 만나기 어렵다는 것을. 옥녀는 깊이 고개 숙여 인사하고 배에 몸을 싣습니다. 파도 소리와 함께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기적 같은 재회. 명나라 남경에 장터에서 좌절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최척에게 명나라 상인인 이양이 다가옵니다. 자네, 조선 사람이구려. 고향을 잃고 떠도는 처지가 안쓰럽소. 함께 무역을 해보지 않겠소? 나 같은 떠돌이가 상인이라. 학식 있고 지략도 있어 보이오. 조선의 시도 읊을 줄 안다 하지 않소? 남경에서는 그런 이가 필요하오. 시간이 흘러 최척은 성공적인 상인이 됩니다. 어느 날 시장에서 조선인 포로 출신 상인들과 마주합니다. 자네들 조선에서 온 사람들이요? 일본에서 끌려왔다는 그 소문이 사실이요? 예,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일본에 끌려갔다가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돌아왔어. 혹시 옥녀라는 여인을 아시오? 남원 출신 가냘픈 체구의 강한 눈빛을 가진 여인인데. 우리가 들은 바에 따르면 일본 장수의 집에 조선 여인이 살고 있다 하였소. 절개가 고든 여인이라던데 이름은 정확히 모르나? 최척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가슴속에 꺼져가던 불씨가 다시 타오릅니다. 그렇다면 아직 살아있다는 뜻이오. 옥녀가 살아있다면 나는 끝까지 찾아갈 것이오. 시장의 소란 속 최척의 모습은 더 이상 떠도는 방랑자가 아니라 다시 일어선 사나이였습니다. 운명적 재회, 중국 남경의 번화한 시장에서 이국의 활기찬 풍경 속에서 최척은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걸으며 고향 소식을 전하는 상인들을 기웃거립니다. 오늘도 소식이 없구나. 옥녀, 그대는 대체 어디에 있는가? 그는 허탈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러나 그 순간 군중의 소음에 묻혀 사라질 뻔한 한 노랫소리가 그의 귓가에 닿습니다. 결혼식 날 옥녀가 불렀던 바로 그 가락이다. 최척은 걸음을 멈추고 숨을 고르며 천천히 뒤를 돕니다. 멀리 인파 속에서 초라한 옷차림에 지친 기색이 역력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한 한 여인이 서 있습니다. 그녀가 바로 옥녀였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맞닿는 순간 주변의 소음이 점차 사라지고 마치 세상의 시간이 멈춘 듯 고요가 흐릅니다. 옥녀? 옥녀는 두 손을 입에 가져다 대며 눈물이 터져나옵니다. 최척, 정말 그대입니까? 이 낯선 땅에서 살아있었다니. 최척은 굳은 표정으로 인파를 밀치며 달려옵니다. 그는 주저없이 옥녀 앞에 이르러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을 움켜잡습니다. 손끝이 닿자 두 사람의 눈에서는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집니다. 이 손, 이 체온, 꿈이 아니구나. 옥녀, 나는 날마다 그대를 불렀소. 글로, 시로, 눈물로 사람만 있다면 반드시 다시 만나리라 믿었소. 나는 바다를 건너고 쇠사슬에 묶이고 수많은 고난을 겪었소. 죽어도 좋다 생각했지만 단 한순간도 그대를 잊은 적은 없었소. 오직 다시 만나야 한다는 그 마음 하나로 살아왔소.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감싸 안고 뜨겁게 포옹합니다. 주변의 인파는 놀라 멈추어 서서 그들을 바라보지만 두 사람은 세상의 시선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대의 눈물은 이제 끝이오. 다시는 홀로 울게 두지 않겠소. 나 최척,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그대 곁을 지키겠소. 그대가 있다면 이 낯선 땅도 고향이오. 그대와 함께라면 나는 두렵지 않소. 남경의 뒷골목. 재회 후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인파를 빠져나옵니다. 붉은 노을이 시장을 비추고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집니다. 이제 정말로 우리가 다시 만났군요. 수많은 죽음과 이별이 우리를 갈라놓았지만 결국 그대와 내가 살아서 다시 만났소. 하늘이 도우셨구려. 남경의 선착장. 며칠 뒤 강가에 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양이 두 사람을 배웅합니다. 그대들의 사연은 전설처럼 남을 것이오. 고향으로 돌아가 새 삶을 시작하시오.
조선은 아직 상처가 깊지만 두 사람의 만남이 치유가 되리라 믿소. 평생 잊지 못할 은혜입니다. 이 빚은 반드시 갚겠소. 조선 땅에서라도 두 나라의 우정을 잇는 다리가 되겠소. 조선을 향한 바다 위. 배가 출항합니다. 두 사람은 갑판 위에 서서 바람을 맞으며 손을 맞잡고 있습니다. 저 파도 너머에 우리가 떠나온 고향이 있겠지요. 그대가 있으면 어디든 내 고향이요. 허나 이번에는 반드시 함께 돌아가리다. 옥녀가 미소 짓고 두 사람은 서로에게 기대어 섭니다. 우리는 헤어짐 속에서 서로를 잃었고, 다시 만남 속에서 서로를 되찾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함께 고향으로 돌아간다.